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창투사 관련주 아직까지 시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한 또 그런 강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그런 급등이, 그런 수급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저의 영상을 보고 또 매매하셨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던 분들, 또 계속해서 영상을 봐주셔서 수익 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수익이 나신 거는 제가 도리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일의 관심 종목도 있지만 다음 주 전체 전반적인 관심 종목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우하방의 강한 추세를 뚫을지 말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선이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목요일날 갭으로 뚫어놓고 갭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우하방 추세를 깨고 추세 변환의 스타트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우하방 추세를 뚫고 추세의 변환점이지만 추세가 변환됐다고 해서 이렇게 45도 뭐 이렇게 높은 각도로 치고 나가라는 법은 없으니, 또 늘렸다가 60일까지 늘릴 수도 있고 5일선 따라오는 5일선 늘릴 수 있고, 우하방 추세의 저항선을 지지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눌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까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가 이렇게 뚫어주는 것까지 기다렸는지 코스닥은 우하방 추세를 뚫어놓고 이렇게 지지난주부터 행보를 하다가 코스피가 이렇게 뚫는 거에 발 맞춰서 행보를 우상향으로 이렇게 각을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를 막고 우하방 추세를 막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횡보든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거, 그리고 우하방 추세를 뚫어놓은 거, 모든 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맞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팩트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고, 이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될지 아니면 뚫어놓고 다시 이 우하방 추세의 선을 지지를 확인하러 갔지만 지지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하방으로 뚫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봉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하방 추세를 뚫어놨으니 상승장이 시작됐구나 해서 그동안 좀 쟁여놨던 시들을 또다시 종목으로 한 번에 붙지 말고, 그래도 조금 의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돌아가는 것처럼, 지수가 돌아간다는 것은 주도적인 그 앞전에 주도적인 섹터들에 또다시 수급이 몰려온다라는 것이고, 뭐 창투사 같은 테마주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가 꾸준하게 우하방,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우하락 추세였는데 지수가 떨어질 때 발 맞춰서 지수가 이렇게 바뀌면서, 추세가 바뀌면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추세가 전부 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하시면서 전체 장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느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가 볼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투사 관련주 쪽들은 제가 이쪽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겁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라는 말은 절대 사라, 나도 이걸 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맞죠? 저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무섭고요. 제 기준에 말씀드리면 단타라는 빠르게 스캘핑 정도의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은 모를까,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 창투사 관련주 쪽으로는
이미 많이 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상승의 끝은 어딜지 그냥 뭐 모니터하는 정도까지만, 모니터하는 정도로만 일단 보시고, 다른 장투사들 관련 주들이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덜한 것들, 그런 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창투사 쪽으로는 그렇고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때 올리고 싶었던 종목인데 제가 시간도 없었고, 뭐 사실 이것저것 하면서 유튜브라는 것이 제가 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래 열정이 생길 때마다 하는 그런 제 공간이니까 항상 제가 일기식으로 그렇게 항상 올렸던 공간인데, 지난주에 살짝 좀 바쁘기도 했고 좀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뭐 창투사를 봤던 쪽이 이 정도니까 뭐 이 정도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는 싶었었는데, 그렇게 큰 상승이 안 나와서 일단은 제가 오늘 한번 올려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원자력 그 오염수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가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르비텍 지금 올라가는 분봉의 모습도 예쁘고, 지금 일봉 위치도 지금 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맞죠? 일단 요리 가까운 정보는 뚫어놨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점까지 보니까 한 15%, 한 12% 정도가 남았는가, 17%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전고까지 정도, 저기서 한번 털어본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저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포진이 돼 있죠. 여기 매물대를 어떻게 뚫는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이 전고점을 확인하고 뚫고 가는지, 내리는지 정도를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서 덜지 아니면 물량을 좀 더 들고 갈지, 판단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관점에 아주 뭐 괜찮네, 그러면 나는 5일선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분봉에서 5일선 대응을 해야 되겠다, 분봉에서 120일선 대응해야 되겠다, 뭐 본인들의 관점에 맞게 뭐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렇게 항상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들은 급등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히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큐빅입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뭐 눌리는 그런 모습들 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종목, 제가 원래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별로 안 보는 편인데,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봉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 없이 뺀 상태에서 지금 밑에 흐를 때마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 내장재 우드 이쪽으로 특화된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겠죠. 그러면 근데 보니까 뭐 메타버스 홀로그램 쪽으로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뭐 어떤 종목 모멘텀으로 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분봉만 따지고 봤을 때는 내가 누릴 때마다 잡으면 어느 정도 시세의 그런 상승을 수익으로 이렇게 내가 큰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종목이라, 제가 한국큐빅도 관심있게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는 SAMT입니다. SAMT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보니까 유통 관련주인데, 이거에 보니까는 잠시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유통이지만 맞다, 이게 반도체 쪽이더라고요. 반도체 쪽인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가 가장 좀 세고 차트가 제일 이쁘죠.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AM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고점 한번 시도했다가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지금 세 번째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다가 전고점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전고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런 곳에서 강하게 뚫는 이런 봉들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 봉을 약간 기대하면서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제가 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천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천일선 위에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뚫게 되면 최근에 다시 반도체 호황, 반도체 부족으로 반도체 부족이니까 반도체를 그만큼 대거나 그런 기초적인
반도체 중에서도 뭐 기본적인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또 이 박스권을 뚫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SAMT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애증의 종목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고 이 긴 꼬리들 보십시오. 남성 같은 경우에 저도 들어갔다가 물릴 때도 있고 들어갔다 수익 보고 나올 때도 있는데, 남성은 우하방 추세에서 지금 우하방 추세를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봉이 처음으로 출현했다라는 거. 그전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목요일 때부터 큰 거래 금액이 들어오면서 뭐 자동차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남성은 급등 주니까 이런 우하방 추세에서 추세 변환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남성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내일 월요일날 관심있게 좀 약간 짧은 구간으로, 그러니까 하루 데이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이고, 제가 좀 다음 주 그리고 뭐 꾸준하게 볼 종목들을 제가 한번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투자 관련주들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상승률이 적었던 종목인데, 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만큼 또 행보를 했으니,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 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조금 사놓은 종목인데, 이런 행보의 모습이 깨지 않고, 이런 중요 자리를 깨지 않고, 이런 상한가 나왔던 종가 부분을 깨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횡보시키면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여기를 저항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정도 좀 길게 보면 내가 길게 보고 대응하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종목은 지오소프트입니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오아시스라고 그 약간 대체 관련주더라고요. 오아시스도 마켓컬리랑 같이 비슷한 그런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켓컬리의 재료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라는 그런 또 재료로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을 삼고 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상한가 나오는 종목과 그 라인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이 분봉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런 강한 거래 대금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 거래 대금들이 매도보다는 매수의 영역이 많아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가 많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운시큐입니다. 라운시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백신 여권, 저는 자꾸 모른다고 해서 죄송한데, 최근에 이거 섹터 테마 공부를 좀 덜해서, 네, 일단 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백신 여권 관련해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횡보를 하고 최근에 한번 이렇게 고를 판 다음에 다시 이 전 고점 박스권을 뚫는 모습인데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라인에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먹고 있는, 소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시큐 같은 경우에는 주봉, 월봉,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기준봉이죠. 기준봉을 이제 이번 주에 딱 막 넘어서는 모습이고, 뭐 주봉의 그런 고점 각만 잡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는데, 좀 약간 뭐 이까지 가게 되면 얼마죠? 5만원 뭐 그런 각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이 구간은 박스권 구간이니까 라운시큐어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전체 일봉의 모습 또한 박스권 상단이고 주봉,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저점이다 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 전고 부분에서 나왔는, 이 상단 부분에서 나왔는 이 꼬리가 매도의 꼬리의 물량은 아니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만들어진 꼬리다. 거래량 자체는 상승할 때 이런 거래 대금
대금이 터졌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 없이 내려온 거라, 하락할 때는 세력들이 밑에 호가 받쳐놓고 받았고, 상승할 때는 세력이 돈 쓰면서 양쪽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관점으로 드림 시큐리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드림 시큐리티가 옛날에는 나온 시큐보다는 좀 대장이었었죠. 항상 그랬었던 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저는 드림 시큐리티에서 항상 매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드림 시큐리티 또한 이런 강하게 들어왔던,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모든 이 꼬리 부분들이 일봉상에서든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든 매도보다는 수익 실현보다는 매집해서 난 앞으로 들어갈 거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나온 시큐와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좀 어느 정도 지나서 평단 관리한다, 평단 좀 한 10% 떠 있지만 내가 평단 떨어지더라도 내가 평단을 관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만 머리에 두고 있더라도, 뚫는 거 그냥 조금 늦게 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죠. 화신 전공도 있고 한데, 화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에서의 이런 모든 거래 대금들이 좀 의미 있는 그 거래 대금들이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우하방 추세를 뚫어놨다. 그래서 추세의 변환점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스윙으로 관심 있게, 나는 자금이 좀 여유 있어, 이런 분들은 좀 여유롭게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 또한 이렇게 뭐 화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리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쪽 고점은 아닌 부분에 그런 분봉의 흐름들이 너무 움직임이 좋습니다. 좋아서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뭐 전고까지는 터치하거나 전고 이상의 시세를 만들어낼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운 시큐어, 드림 시큐어와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박스권이라는 거, 박스권이면서도 이런 꼬리들 같은 경우에 꼬리들이 괜찮은 꼬리의 모습들이다까지 제가 한번 이런 보안 쪽으로는 그런 뭐 백신 여권 쪽으로는 그렇게 한번 이 종목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특수건설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SOC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해저터널 이쪽으로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던데,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우하방 추세에 저항선을 뚫고 지금 가는 중이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한 거래 대금들이 사실은 분봉의 흐름들은 수익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고로 뚫으러 갈 때 이거를 또 뚫고 가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간은 우하방 추세를 뚫어놓고 이 우하방 추세를 뚫은 상태에서 5일선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우하방 추세 전에도 이런 꼬리의 흐름은 좋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런 꼬리 부분이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때는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라는 것을 좀 길게 지루하게 빼면서 호가 받쳐놓고 개미의 물량을 터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조금 더 늘려서 뭐 20일선까지 떨어지거나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하여튼 특수건설도 그렇고요. 관점은 우하방 추세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지금 초심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전반적으로 한번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가고 있고 5일선 20에서 크로스 하고 있는데, 다날도 여기 일봉으로만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강한 거래된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상한가를 넘어설 때는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넘어섰지만 이쪽 라인에서도 큰 금액을 쓰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에 이런 큰 금액을 썼는 이 구간을 또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도 앞으로 계속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쌍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이고 앞전에 돈 쓴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 돈 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흔적이 없어서 다날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참 예쁘다라는 모습을 예쁘다라는 그런 움직임에 다음 주 그리고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그런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 파인텍입니다. 대성 파인텍은 저는
이게 태양열 아닌가요? 태양열 죄송합니다. 뭐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입니다.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 수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의 끝 부분에 다다르고 있고, 이 끝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의 매도를 결정할 것 같은데, 대성 파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의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철강 쪽인데요. 요즘 최근에 보시게 되면 철강들이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 기본 자재 원자재들이 굉장히 가격이 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철강주들이 이렇게 5일선 20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배철강과 NI스틸은 이게 같은 그룹입니다. 문배철강이 모회사고 뭐 NI스틸이 자회사,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NI스틸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그 다음에 우하방 추세의 이런 모든 저항의 부분에 있고, 이 부분에 지금 뭐 섹터의 그런 5일선 2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뚫어주지 않을까. 뚫게 되면 또 이런 NI스틸 같은 경우에도 강한 세력들이 좀 붙어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한 세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력이 붙어있는 세력주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전고점 우하방 추세를 뚫고 나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문배철강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철강주들이 5일선 20일선을 타고 갈 때 횡보 또는 하락시키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드는 이 형성하는 구간을 지지난주 뭐 계속 그렇게 가졌었는데,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NI스틸이 강하게 가면 문배철강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문배철강 스스로 독자적으로 치고 나갈 때도 있지만, 뭐 NI스틸로 봐서도 괜찮은 라인대고, 그 다음에 철강주 섹터를 봤을 때도 문배철강도 이제는 이렇게 상승을 타고 상승의 이런 그런 섹터의 흐름을 타고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제가 볼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지금 벌써 22분이 지났는데요. 좀 빨리 할 생각에 말이 너무 빠르고 뭐 두서없이 전달이 됐는데, 제가 내일 단기적으로 볼 거는 오르비텍, 한국큐빅, SAMT, 그리고 남성도 사실 저는 장기로 보는데요. 일단 남성은 항상 꼬리를 수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빼놨고, 그 다음에 관심있게 보는 것은 미래에셋벤처 투자,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 그리고 라운시큐어, 그리고 드림시큐어,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화신, 특수건설, 그리고 다날, 대성파인텍, 문배철강, NI스틸까지입니다. 종목이 좀 많은데요. 최근에 저는 항상 원래 전고 돌파, 집에 있을 때는 전고 돌파, 그리고 항상 전고 돌파 직전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그렇게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컴퓨터 앞에 앉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자신 있어 했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저한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좀 편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살짝씩 매매의 그런 관점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밑에 단기간에 보는 종목과 조금 다음 주를 보는 종목들을 나눠놨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그런 제 원래의 그런 매매는 저의 매매의 그런 한 스킬로 좀 남겨두고 좀 편안한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연구 중입니다. 그런 연구 중에 나왔던 종목들이고, 그런 연구 중에 나왔던 종목들이 저는 하나하나씩 매수를 하고 있고, 시드 비율을 좀 크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의 발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듯이, 저는 전고 돌파 매매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런 매매에 자신이 있는 중에도 이런 또다시 조금 더 편한 매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관심 종목을 들고 좋은 종목, 관심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차트상으로는 그런 종목을 들고, 나의 매수 관점은 돌파를 할 것인지 눌림을 할 것인지, 눌림 중에서도 어떤 눌림을 내가 잡을 것인지, 돌파할 때도 돌파 전에 잡을 것인지, 돌파 후에 잡을 것인지,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잡을 것인지, 본인만의 그런 꼭 기준을 한 개 세우셔가지고 항상 공부하시고
더 발전하셔서 내 돈, 아까운 돈이잖아요. 꼭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이렇게 그 돈 잃어도 무감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내 돈, 소중한 돈이니 그 돈 잘 지키시고 더 불리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였을 때 서로 우리 뭐 그래 이 종목으로 많이 돈을 벌었었지 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또 월요일 시작이죠. 다음 주도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못 올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 전체에 그런 종목들을 또 올려드렸으니까 관심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셔서 꼭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이 관심 종목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